네,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예, 오늘 2019년 3월 10일 일요일입니다. 3월 10일 2년 전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된 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와 김 실장이 조금 전에 나와서 그 당시 21분간 진행되었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 권한대행의 그 판결문 전체를 다시 한번 봤죠. 참 그 당시에는 보면 뭐랄까 모든 국민이 그야말로 어떤 무슨 무엇이 홀린 듯이 지나갔습니다만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그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판결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선 과연 그 당시 저게 맞았는가 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는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현직 대통령 파면 결정 사유를 그대로 현재에 적용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파면을 10번을 당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래요. 참 그러니까 뭐 헌재가 뭐 그 주문 쭉 낭독한 거 보면은 첫째는 자 국회의 그 탄핵 표결이 정당한 것이냐 절차상 문제가 없느냐에 대해서 뭐 토론이 없었다. 국회 본회의 때 그것도 아픈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근데 그때 헌재 판단은 네. 뭐 토론하자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그때. 아니, 제가 그리고 아프다는 게 그러면 현재 친박 이야기하고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듯이 이야기하는 의원 단 한 명이라도 신청했습니까? 안 했죠. 단 한 명도 신청 안 했던 그 이제 거예요. 뭐 그 중에 뭐 어떤 의원들은 뭐 나는 뭐 하고 싶었는데 뭐 당 지도부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그러니까 민족 대표 34인이 한 수만 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날 저 안방에서 이불 덮고 이제 만세 부른 사람들, 예. 저 민족 대표 34인들이 굉장히 33인 플러스 알파입니다, 한 명. 네.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뭐 그 절차는 뭐 국회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미국 같은 말이에요. 무슨 그 국회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네. 특별한 뭐 조사 같은 것도 없이 네. 무슨 뭐 신문 쪼가리 뭐 이런 주장 쪼가리 가지고 한 게 만약 쭉 해서 한 80% 정도는 그런 절차상의 국회와 헌재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 뭐 그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게 했고 나머지 이제 뭐 범죄 사실이죠. 네. 피고인, 네. 피청구인, 피청구인이라고 그랬어요. 피청구인 뭐 피고인인 셈이죠. 뭐. 예. 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쭉 했는데 유죄로 걸린 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유죄라는 게. 자, 최성원이라는 그 사인의 이해 추구에 이 사람이 피청구인 박근혜가 지속적으로 개입되어 온 것 같고 네. 그리고 정호성이를 통해서 그 공인이 아닌 사인에게 갈 수 없는 서류들을 반출했다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투명하게 안 하고 최순실 의혹이 나올 때마다 자꾸 뭐 비난하고 욕하고 국회에서 이런 절차도 못 하게 했다. 이게 사익 추구에 관여했다. 그리고 그거 하는 거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될 국민들의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면 그거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목을 자른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 좀 뭐 김영광 우리 실장이 보면 약간 그 쭉 들었던 내용을 갖다 쭉 나열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당시 이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한 여러 가지 뭐 문체부 인사 문제라든가 언론 자유를 탄압한 문제라든가 세월호 생명보호 이런 것은 다 상관없다. 다 무죄. 그다음에 한 가지 뭐냐면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그런데 사인인 최순실,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 직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을 갖고 파면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 이걸 갖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과연 그런 것이 있다 하여 파면할 수 있는지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무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시 대통령은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보면 사실을 은폐하고 지속적으로 언론을 단속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언론을 단속했다. 그래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파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피고인 문재인에게
피청구인 문재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빨리 화급하게 나라 경영을 바로 하기 위해서 지적해야 될 문제는 네. 3월 7일 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에요. 네. 3월 7일 날 그 7개 부서로부터 네. 하루에 네. 새 업무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도 받았다는 거예요. 벼락치기로. 하루에 냈으니까 뭐 당연히 벼락치기죠.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네.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 새 업무 계획을 서면 새해가 시작되지 석 달 지나고서 지금 업무 보고를 자, 그리고 오늘 지금 동남아를 간다는 거예요. 그럼 3월 7일 날 받은 네. 새 업무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받고 그 서면 보고받은 거 읽기나 하겠습니까? 두 번째 상당히 또 더욱더 심대한 문제가 있는 게 네. 2018년 지난해 12월 중순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종합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부터는 업무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또 업무 보고라는 게 한 부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8개국 가운데 21개 부처가 일정을 못 잡고 대기 상태였는데 네. 2월 24일 두 달 다 지나와서 총리실이 나머지 부처의 업무 계획을 서면으로 뭐 좀 받았다. 몇 개를 받았는지 모르고 이게 지금 벌써 아니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 보고가 지금 어디로 쭈물럭거리고 있는지 총리실에서 몇 개 받았다. 3월 7일에는 대통령이 7개 받았다. 아니 이게 무슨 이거 아프리카 무슨 우간다입니까? 콩고입니까? 자, 이 대통령의 업무 보고 그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이 지난 2년 전 그 헌재 판결을 기소를 한다면은 이게 대통령은 지금 불투명하게 우물뚝주물뚝 국무를 방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라는 흔한 얘기로 학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놀러 다니는 게 바쁜 거예요. 자, 저희가 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해외 가는 것도 공무는 공무이나 아니죠. 더욱더 중요한 부처 공무는 공무입니다만은 자 보세요. 자 부처 보고를 제대로 차곡차곡 받고 가면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또 아세안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이번에 가는 게 뭐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렇게 해서 6박 7일 갑니다만은 이 아세안 플러스 3는 항상 APEC 아세안 플러스는 가을에 있습니다. 뭐 보면 청와대 변명은 청와대의 설명은 뭐냐니까 이제 신남방 정책한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아세안 10개국을 갖다 다 돌아다닐 예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안 그래도 어제 전화가 왔어요. 아는 지인으로부터. 황평론가. 저 문재인 그분 말씀이니 코트할게요. 문재인이가 왜 아세안 가는 줄 알아? 그 제가 아는 번호 경제부 장관 김현철이 동남아시아로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50대 60대. 그 괜히 뭐 저 산에나 올라다니고 아프다 하지 말고 동남아로 가라. 대통령이 따라서 간 거지 뭐. 나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문다혜 대통령 딸이 문다혜가 아세안에 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아세안 국가에 가 있다. 동남아에 가 있다. 동남아가 있다 그래요. 뭐 말레이시아라는 말도 있고 뭐 태국이라는 말도 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말레이시아가 포함돼서 딸 만나러 간 거 아닌가? 아니 대통령 딸이 어디 가 있는 게 국가 기밀이 되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야 될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사생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 중순에 정부 종합청사에서 업무 보고 받은 건 잘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신년 계획은 12월 그 전년도 12월 말쯤에 다 대통령이 업무를 받아서 자 예산 집행해야 하는 게 많은 국토교통 같은 데는 예산을 전반기에 뭐 80% 집행해라 뭐 해라 대통령 사인 대한민국이 대통령 책임제 국가인 거예요. 내각 책임제가 아니고. 김 시장. 김 시장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정무비서관이 있었잖아요. 그 MB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런 식으로 이른바 한 부처의 1년 업무 계획을 갖다가 서면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통상 보면 12월 달에 다 했어요. 전년도에. 가급적 원래 현장 가서 듣는 겁니다. 그렇죠. 현장 그 부처를 갖다가 방문해서 실제 보면은 그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거기 보면 담당 과장 국장들한테도 밑에 있는 그 배석하고 있는 담당 과장한테도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어요. 근데 이거 갖다가 서면으로 그것도 총리실에서 좀 흔한 얘기로 마사지 해갖고 총리실 마사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서 마사지 해갖고 올려갖고 하루에 7개 부처 톡 들어오면 천하에 보면 저 김영광 저 실장이 옛날 저 편집장 할 때도 그렇게 들어오면 못 볼 겁니다. 다 업무 못 보는 게 아니고 안 대통령이 보죠. 가서 자 중소벤처기업부라고 그러면은
좋은 정책 아이디어 낸 국장들도 저 황태순 국장 참 애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등 두들겨주고 공무원들 그게 힘이 나는 건데. 사무관도 두들겼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자, 또 하나 사익 추구와 관련해서 저는 안 그래도 요즘 왜 곽상도 의원은 조용해요? 왜 곽상도 의원 자꾸 뭐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예. 그 곽상도 의원이 지금 그 대통령 사위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네. 운영하는 데는 아니고 그 회사에 뭐지 뭐 토리 게임즈 개 이름입니다. 토리는. 토리는 저 문재인 대통령과 부부가 기르는 개 이름이라는데 네. 거기에 지금 200억 원의 정부 자금이 지원됐다가 이제 문을 닫고 망했고 그것과 관련한 뭐 돈 문제 때문에 사위가 야반도주를 하기 위해서 뭐 집을 뭐 마누라 문다혜씨인지 딸한테 넘겼다가 중요해갖고 그걸 팔고. 중요해서 팔아서 넘겨 튀고 동남으로 갔다는데 곽상도 의원이 잘못된 얘기를 했다면은 뭐 고발을 하든지 그렇죠. 해명을 해야지. 지금 청와대 경호원들은 가 있는데 지금 2년 전 헌재 판결에 의하면 대통령은 자기 가족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국가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헌법기관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묵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제기하는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갖다 얘기하면 툭하면 뭐 가짜 뉴스다 뭐다 하면서 언론을 단속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자 이것이 헌법재판소 기준에 따르면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아니했고 성실한 직책 수행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인의 사익 추구를 갖다가 사익 추구에 개입하고 지원한 흔적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그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그런 사실들을 은폐하려 했고 문제는 그 의혹을 갖다 보도하는 언론을 갖다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딱 떨어지는 거죠. 지금 저희가 듣기로도 뭐 그 사위 네. 집안에 가서 뭐 취재하려는 그랬던 어떤 어느 저 언론사 기자를 저 청와대에서 뭐 그냥 겁박하고 겁박했다는 경고했다는 거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아주 굉장한 아주 중진 그 언론인입니다. 언제가 밝혀줍니다. 동남아는 진짜 왜 가는 거예요? 아니 정부 부처 보고를 안 받고 가야 될 무슨 그런 중차대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 저기 누구 알릴레오에 나온 뭐 저 이종석이 저 누굽니까 유시민이는 이게 뭐 무슨 뭐 니고시에이터 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뭘 니고시에이터 하고 브루나이 가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브루나이에서 뭘 니고시에이트 한다는 겁니까? 자 그건 말 같지 않은 얘기니까 뭐죠 유시민이나 이종석의 얘기는 관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갖다 파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들었던 투명한 공무수행 공개 그다음에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언론을 단속하지 아니하는 성실한 자세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세 이런 것들을 하고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2년간의 행태하고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국민들의 신임을 갖다가 배신하지 아니했는지 또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